일본 승용차 시장에서 완전 철수했던 현대차가 12년 만에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친환경차를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본 완성차 브랜드와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는 구상인데요. 현대차의 일본 진출 배경과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은 무엇이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도 김승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어제 이제 일본 현지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이제 현대차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일본 승용차 진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간담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오닉5와 넥소가 등장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현대차는 단순히 차량의 재원을 설명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에 대한 현대차의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했고, 아이오닉5와 넥소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년간 현대차는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계속해왔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고객과 마주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재진출에 앞서 일본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했고, 환경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차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日本市場では燃料電池自動車、電気自動車などのゼロエミッションビークルで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実現のお役に立ちたいと思います。 방금 설명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SUV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테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앞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제일 앞선에 친환경차를 내세운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아이오닉5와 넥소를 선봉에 내세운 건 일본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전체 차량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1% 미만에도 못 미치는 이 상황을 반등시키고자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을 2배로 높였고, 전기 충전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완성차 브랜드들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닛산을 제외하고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차 주요 브랜드들이 친환경차 라인업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아직까지 양산형 전기차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야 앞으로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 완성차 브랜드들의 이 공백을 빠르게 공략하기 위해 현대차가 친환경차로만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친환경차 전략뿐만 아니라 판매 방식도 좀 눈에 띄는데, 온라인으로 차를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온오프라인과 함께 병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온라인으로만 파는 겁니까? 이제 현대차는 순수하게 친환경차를 100%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겁니다. 현대차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사례로 이제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이제 많이 줄었고, 또 이제 중간 딜러상이 사라지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리상으로도 가까워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는데요. 현대차는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차의 모델과 색상, 옵션 등을 골라볼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제와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차량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해 현대 고객경험센터를 하반기 요코하마에 구축하고 수년 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私たちは日本国内において販売店、いわゆるディーラーを持ちません。その代わり時間と場所の制約を受けないスマートな車両購入経験をオンライン完結で提供します。 이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 있는 차량 공유 플랫폼인 애니카와 협업해 카셔링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아이오닉5나 넥소를 구매한 소비자가 애니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차량을 쓰지 않는 시간대에 차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만약 이 과정을 통해서 차를 빌렸던 소비자가 현대차를 구매하게 되면 애니카는 수수료를
차를 빌려줬던 소유주는 리워드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처음으로 공유와 소유가 연계된 판매 방식이고 현대차에서도 최초로 도입하는 방식인데요. 현대차는 오는 5월부터 주문을 받고 7월부터 소비자에게 차량을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현대차에서 일본 시장에 재진출하기로 한 건데 아무래도 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과거 사례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 시장에서 철수할 만큼 좀 실패를 한 주요 이유는 뭐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본의 특수한 환경과 높은 진입장벽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선 일본 도로 환경과 주차 환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영향이 좀 큰데요. 일본 도로의 80%가 폭이 4m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좁고 대부분의 주차장이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또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도심은 신호가 많은 탓에 연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660cc 이하의 경차 구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과 유지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경차를 구매하게 되면 세금과 보험료 혜택을 주고 있어서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당시 내세웠던 주력 제품은 소나타와 그랜저 등 중형 세단이었고 이제 시장 포지션도 애매해서 시장의 외면을 좀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완성차 브랜드에 대한 이제 일본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입니다.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5.4%에 불과합니다. 94% 이상이 일본에서 생산된 자국 모델인데요. 우리나라가 18%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수입차 판매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벤츠 등 독일 브랜드가 선방하고 있지만 다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0.5%를 밑돌 정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경쟁 모델이 적고 현대차 그룹이 주요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전동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활용해 과감히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또 걱정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자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비선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재진출에 대해서 시장의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 일본 자동차 시장이 이제 글로벌 3위 규모이다는 점과 전기와 수소차로 전 세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재진출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일본 판매량이 이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은 전기와 수소차에 집중하는 데다가 딜러망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와 경차를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과 한국 차량에 대한 낮은 선호 등 넘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세계 5위로 성장한 현대차 그룹의 브랜드 인지도를 일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 차를 보는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좀 올려야 될 것이고요. 또 일본의 도로 인프라나 자동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과 함께 더불어 진출하는 게 가장 좋죠. 자동차에 대한 정서라든지 또 흐름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얼마큼 극대화시키면서 판매 전략을 올리느냐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재진출한 현대차가 이번엔 일본 공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